사실 시장에는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되죠. 그 중에서는 쓸모 있는 정말 함의를 가진 정보가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의도가 담긴 소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구분해내느냐가 투자 성과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항상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왠지 신뢰가 가는 그런 매체나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너무 집중하시면 밸런스가 깨져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시게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여러분의 취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입관을 좀 깨시고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쪽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성향을 가진 매체나 콘텐츠도 조금씩 절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20-30%라도 이렇게 균형 있게 콘텐츠를 좀 대하시면 정보와 소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이 점점 해외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뉴스조차도 해외 뉴스로부터 처음 듣게 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 것으로서의 외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투자의 아이디어가 만약에 생기셨다면 그 아이디어대로 신속하게 투자하는 걸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의 SNS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그러한 노력을 안 하실 뿐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SNS망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분명히 여러분 지인 중에 또 지인의 지인 중에 한두 명은 여러분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까지 함께 병행하시면 아마 소음을 걸러내고 정보를 잘 간추리실 수 있고 그것으로 투자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조급한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20대는 지금 안 하면 뭐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그게 젊음의 특권이죠. 역동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투자의 실전에서는요. 그 역동성을 조금씩만 좀 누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못 사리라 하는 그런 조급함. 지금도 가끔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만 20, 30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엄청나게 그런 다혈질의 투자자였습니다. 살 때나 팔 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간혹 드립니다. 주식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세계의 모든 주식을 사실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던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투자의 기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오게 됩니다. 특별히 큰 경제적인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잦은 어떤 경제적인 조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산업이나 기업의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은 늘상 있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막 주식을 사고 싶을 때나 막 팔고 싶을 때는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주식을 참 잘하는 동료나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 번씩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류의 좋은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통화의 상대방을 아직도 몇 명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반려자처럼 항상 가까이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시면서 같이 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페이스메이커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두르려고 할 때 그것을 제약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동 장치를 여러분 주변에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동의어가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지구촌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디맨드 서플라이에 공급이 많아지면 그 제품은 그 서비스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의 공급이 많았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돈은 교환의 수단이잖아요. 그럼 무언가 사야 될 텐데 그 사는 대상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풀려서 그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소비하고도 훨씬 더 많은 잉여 자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돈 가치의 하락을 그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당연히 돈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게 뭔가요? 자산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혹은 코인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린 돈의 총량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 한 자산 가격이 쉽사리 꺾일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굉장한 속도의 발전이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급격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 30대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요, 증권시장의 정보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 이 트라이앵글에서만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로서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관계가 정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따로 사람을 굳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 혹은 여러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그 깊은 정보 그리고 팩트에 입각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지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방향성을 갖고 학습하시면 절대 외국인 기관에게 휘둘리고 패가망신한다는 잘못된 주식시장의 신화에서 여러분 꼭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은 순간적인 역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게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역전 가능합니다.